자, 지금 2분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야 모더나가 들어올락 말락하는 상태입니다만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요 며칠간 터진 뉴스도 그렇고 백신마저도 코로나에 걸린다는 거지같은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죠. 제일 최근에는 연예인인 인피니트의 성규씨가 6월 10일경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접종 17일이 지난 6월 27일 공연을 위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는데 양성이 나와버려가지고 골 때리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전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검진 하다가 발견된 거라서 위험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이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지만 접종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항체 때문에 걸리지 않아야 되지만 그 상황을 또 뚫고 감염되어 버리는 걸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백신의 예방률이 100%는 원래 아닌 거로 재수로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아마도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이런 돌파 감염이 생기는 게 아닌가 조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마 얀센 백신이 들어올 때쯤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남아공 변이, 영국 변이 등등 어떤 나라에서 스타일이 확 바뀌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시다시피 원래 코로나19로 불리는 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발생 초기에 아니 맞잖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우한폐렴이라고 불렸었는데 중국물 처먹은 WHO에서 지명으로 바이러스를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러는 바람에 코로나19가 된 거죠. 이 코로나19도 바이러스인지라 그것도 유전자 복제 중에 변종이 잘 생긴다는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인지라 우리도 프린터 돌려가지고 설계도대로 뽑아내려고 해도 이따금씩 삐꾸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들끼리 복제 중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바로 변종이라 보면 되고 대량으로 프린트하다 보면 등신같이 뽑히는 경우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대규모로 감염이 생겨서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복제가 되면 될수록 이 변종의 출현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여튼 이 변종은 한창 얀센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만 해도 영국 변이, 남아공 변이 이렇게까지만 알려졌었는데 이런 지명을 써서 변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뭔가 차별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괜히 짱깨 재발절인지는 모르겠지만 WHO에서는 각 변이종을 알파, 베타, 감마 등등으로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변이는 알파 변이, 남아공은 베타 변이, 브라질은 감마 변이로요. 이거 이전부터 이야기한 내용이긴 한데 백신은 코로나 유전자 중에서 코로나의 외모를 담당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걸 우리 몸의 면역세포한테 기억을 시켜서 면역작용을 돕게 만드는 일을 하는데요. 이런 변이종들은 성게마냥 얼굴을 다 뜯어고쳐 버려가지고 기껏 기억시켜둔 몽타주랑 다른 모습으로 기억시켜둔 스파이크 단백질이 다른 모습으로 나와서 면역체계의 검색 검문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튼 영국발 알파, 남아공 베타, 브라질 감마와 미국 엡실론, 페루의 람다까지 별별 변이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최고시다 라면서 우세를 떨치는 녀석이 바로 인도에서 온 카레 델타 변이인 것이죠. 2021년 들어서 인도의 코로나 감염은 거의 세계 제한급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감염자 숫자가 많으니까 바이러스가 복제되는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고 그 덕분에 바이러스가 변이되기 딱 좋은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지저분하고 위생 문제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델타를 뛰어넘은 델타 플러스까지도 나올 정도니까요. 이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돼 있는데 변이로 첫 주목을 받았었던 영국발 변이체인 알파 변이보다 64% 정도 감염력이 높다고 하고 알파 변이는 기존의 야생종하고 74% 정도 세다고 하니까 대충 환산하면 185% 정도, 약 2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치명률은 델타가 알파보다 85% 정도 높다고 돼 있고 알파는 야생종보다도 64% 정도 높다고 하니 환산하면 3배의 치명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력도 높고 치명적일 가능성도 높고 중증으로 넘어가는 비율도 높다는 거죠. 에? 근데 다른 결과로는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데? 역시 코로나는 제이오비오비였어? 일리가 없습니다. 사실 이 델타 변이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치명률이 오락가락하는 녀석으로 그지같은 변이 덕분에 기존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를 떨어뜨려서 백신을 맞았지만 감염이 되어버리는 돌파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영국하고 이스라엘의 확진자 통계가 다시 위를 보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치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사망자 수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가 나오고 있어서 영국에서는 기존의 알파 변이 치명률은 2% 대로 보고됐었지만 접종 후에 델타 변이의 치명률은 0.3%로 백신 접종이 감염을 완벽하게 막아주지 못하더라도 중증 위험도는 낮춰준다는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물론 백신 안 맞은 경우에는 6%대로 얄짤없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변이를 어떻게든 통제하려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조금 이상하지만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예방률은 아재의 경우에는 2차까지 다 맞으면 59% 정도, 화이자는 88% 정도로 기존 수치보다는 떨어진 거긴 하지만 중증에 대한 방지 효과, 증상 완화 효과가 있어서 위험도를 많이
줄이기 때문이죠. 사실 결국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사람들이 많이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일수록 감염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난 감염자 중에 또 변종이 생기고 거기서 또 변종이 나와버리는 거라서 백신을 맞는 행동 자체는 사실 개인의 자유긴 하지만 짧은 시기 내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백신 접종을 해야지 추가로 발생하는 신규 감염자 숫자를 줄일 수가 있고 자연스럽게 감염자 숫자가 적어지니까 변이 출몰 빈도도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와서는 안 맞은 국가가 버젓이 존재하는 한 망했지만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가장 좋았던 선택은 애초부터 화이자, 모더나 등의 mRNA 백신 접종을 충분히 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못했다면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인정받는 다른 백신으로 접종 완료자 숫자를 늘렸어야 했죠. 이미 백신 구비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터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델타 변이 관련 국가 입국의 봉쇄가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트래블 버블 같은 것도 연기를 좀 해야 되고요. 그지 같은 방역보다는 제대로 된 방역 조치를 다시 짜서 새로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얘네들이 뭐 지랄 맞은 방역한다고 난리치게 뻔해 보이지만 그나마 그 지랄을 빨리 접고 숨통을 좀 틀려면 백신을 통해서 치명률이라도 낮추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아예 새로운 백신이 나와서 또 그걸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델타 변이로 인해서 다시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올라가곤 있습니다만 그나마 백신 맞은 국가들은 백신 맞은 덕에 치명률 자체는 낮아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도 모자르죠. 입국 봉쇄와 마스크질을 다시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분명히 또 방역 수칙이 어쩌고 하면서 삽질할 게 예상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국내에 퍼지지 않길 바라지만 뭐 사실 가드 내리는데 뭐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요. 분명히 늘 것 같은데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